시청자 여러분, 혹시 4.19 시인으로 유명한 신동엽 시인을 아십니까? 그는 이승만과 박정희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부당한 독재와 싸우며 그 유명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시를 읊으며 시작하겠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너러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러움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 가슴만 남기고 그 모든 휴부치는 가라. 신동엽 시인은 4.19를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시가 바로 껍데기는 가라라는 시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다시 5.16 쿠데타가 터지면서 그는 박정희 군사독재와 모진 싸움을 합니다. 중정에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는가 하면 그의 작품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그 시집을 펴낸 출판사를 폐간하기도 합니다. 헌법에 기록된 4.19 정신을 계승한다는 것이 단순한 선언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신동엽 시인이 말한 그 4월입니다. 여러분들은 껍데기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함께 껍데기를 내던지며 오직 알맹이만 가득한 4월이길 기대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방 들어간 저들은 사이코패스야.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2일 호기심에 N번방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다를 수 있다는 취지의 미래통합당 황교안 발언에 사이코패스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거나 사람을 강간하거나 성착취해놓고 호기심에 그랬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판단을 달리 해야죠. 그럴 땐 사이코패스로 판단합니다라고 황교안의 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검사는 이른바 관전자들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의 미투 사건을 최초로 고발한 당사자입니다. 그 수치심과 모멸감을 견디며 검찰 조직의 성적 문제를 폭로한 것입니다. 지금 서지현 검사는 N번방 사건의 특별팀으로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하며 주동자뿐만 아니라 단순 가담자와 모든 유료회원까지 깡그리 수사하여 그 명단을 모두 까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서지현 검사님, 그 어떤 압력이나 불의에 굴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로나19를 대하는 일본 정부와 아베 헛발질. 한국 정부를 보고 배워라. 아베 총리가 코로나19와 관련한 조언을 전하는 트위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감염증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여러분, 힘든 어려움 속에서 오늘을 맞은 분도 많을 것이라며 그런 경험도 분명히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큰 재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의 이 같은 메시지는 일본 내부에서도 정부 초기 대응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느끼기 힘든 발언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쿄올림픽까지 취소되신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듯한 태도마저 느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네티즌은 아베에게 국민 얕보는 것도 적당히 해라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이런 메시지 올릴 바에야 국민 지원 대책이나 발표하라고 비꼬는 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코로나19의 대책으로 조수당 마스크 2장을 배포하겠다고 밝히자 네티즌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일본 정부를 적극 옹호해오던 우익 네티즌들조차 세상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베는 한국에 대해 자존심만 내세우지 마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부에게 질문하십시오. 우리 정부는 당신처럼 옹졸하거나 편협하지 않아서 뭐든지 열심히 친절하게 잘 가르쳐줄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급 정책은 1인당 공공 마스크 2개를 약국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 한국의 보건복지부에 그 절차를 알려달라고 하십시오. 우리 정부가 잘 알려줄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불쌍한 아베와 대한민국 아베 추종자들은 죽으라는 말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손소독제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개성공단도 재가동하면 좋겠네. 통일부는 요건을 갖춰 신청한 한 개 민간단체에 대해 대북 반출을 승인했다며 현재 승인된 주요 물품은 손소독제로 총 1억 원 상당의 자체 재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반출 승인 물품은 손소독제뿐으로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해당 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단체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반출 승인이 된 것이라며 지난달 31일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민간 차원의 지원을 계기로 이제 개성공단도 재가동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한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까지 민간 차원의 거래 협력이 줄줄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 정상회담도 합의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앞에 되어 있는 장애물들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그런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면서 통일의 물꼬를 트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김부겸 출정식에서 대권도전 선언. 대구 수성갑에서 5선을 도전하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확실히 개혁하는 길을 가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김 후보는 또한 종선을 넘어 대구를 부흥시키고 지역주의 정치와 진영 정치를 청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8년 전 대구에 내려오면서 도전을 시작한 포부가 있었고 대구에서 시작해서 대한민국을 바꿔보겠다는 꿈과 포부라며 총선과 대구시장 선거 2번은 패배하고 1번은 승리해 이제 다시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같은 지역에서 출마하는 주영도 국회의장이나 대통령의 자신도 도전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서도 험지인 대구에서 민주헌법 이래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던 김부겸 의원님 힘내십시오. 한번 꽂은 깃발은 헛되지 않도록 김부겸 의원이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출마하는 범민주 진보개혁의 후보자 여러분들도 힘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를 응원합니다. 대구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주진영 세력은 대구 시민의 민주의식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깊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대구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민주시민 여러분 정말 힘내시고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시죠.